안녕하세요. 신입생 수학 과제 해설을 담당한 서우석 선생님입니다. 예, 문제를 좀 쉬운 문제는 좀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문제는 그 내용까지를 설명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식을 계산 먼저 하고서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식을 정리하면 EX는 B-A가 되겠죠. 어, 이, 여기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 B-A가 되고, 자, 여기서 B-A를 구해서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B-A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a인데 부 바꿔 들어가겠죠.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x제곱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x끼리 계산하면 없어지겠네요. 없어지죠. 숫자는 플러스 2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x는 얘를 2로 나눈 거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답이 있나요? 예,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2번 식은 단항식의 이제 곱셈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8분의 1 x의 4제곱 y의 세제곱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곱셈 역수로 바꿀 겁니다. 대신 이 모양을 먼저 한번 보시면 4분의 x의 세제곱 y라고 봐도 되죠. 따라서 이것을 제곱하면 16분의 x의 6제곱 y의 제곱입니다. 이거를 곱셈으로 바꿀 거니까 역수화하면 되죠. 그럼 x의 6제곱 y의 2제곱에다가 16 이 모양이 되고, 세 번째 거는 전개를 먼저 합시다. 마이너스 1을 세 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x 3번 y 6번 이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숫자는 8이 약분되고 16이 보이고. 문자 한번 볼까요? x를 먼저 보겠습니다. 분자에서 x가 7개가 있죠. 그 다음에 분모에서는 x가 6개가 있으니까 약분시키면 x가 1개가 남고, y도 한번 보겠습니다. y는 분자에서 y 세제곱 곱하기 y 6제곱이니까 y 9제곱이겠죠. 밑에서 y 2개를 빼니까 약분해서 y가 7 요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치환을 이용한 전개라고 보면 됩니다. 치환은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치환을 하는 게 식의 계산 중에서는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치환은 같은 모양이 있을 때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뭘 치환할까요? 예, x-y를 a로 하죠. a로 하면 저기 쓰여진 식은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이게 되고, 전개해보면 a의 제곱 암산하셔야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a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숫자는 마이너스 2. 자, 원래 있던 a의 자리에 있던 x 마이너스가 x 마이너스 y를 쓰고 얘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런 답이 있나요? 예, 문제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y에다가 마이너스 x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답은 지금 보니까 2번이죠. 마이너스 x 여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k에 관한 항등식이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서 k를 가진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전개를 해야겠습니다. 전개해보면 kx 플러스 2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y 플러스 k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k를 가진 것과 k와 곱해진 것과 k가 없는 항으로 바꾸고 이게 전체가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것도 0이고 뒤에 있는 것도 0이면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겠죠. 항등식 개념이죠. 자, 해보도록 하죠. k 가진 것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k를 가졌고 k를 묶어 나갔으니까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 다음 k가 없는 것 즉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요 앞에 부분이 0이 되어야 되고 요게 0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y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0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2x 마이너스 y는 7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죠. 빼버리면 마이너스 x가 y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즉 x는 8이다 이게 되고 x가 8이면 y는 1번식 앞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y는 9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해서 답을 써볼까요? 3배의 x, 2배의 y 이랬으니까 8, 24에서 18을 뺀 답은 얼마입니까? 예,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조립제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립제법은 공부를 하고 외쳤어야 돼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알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개수를 쓸 거니까 2, 3, 마이너스 8 그리고 마이너스 7 나왔죠? 그 다음 나누는 수 얘를 0으로 하는 값을 찾습니다. 그럼 x 플러스 1을 0으로 하는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래서 쓴 다음에 내려오고 곱해서 옆에다 쓰죠. 그럼 마이너스 4 위아래 식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왔죠. 또 곱하면 2가 되죠. 또 더하면 마이너스 6 되고 12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죠? 5죠. 그럼 네모 안의 수를 다 더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 그래서 플러스 5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5니까 답은 1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전개를 해서 치환을 하고 인수분해를 하는 유형입니다. 이 전개할 때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을 차단했죠. 치환을 하려면 같은 모양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먼저 전개하는 형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 전개해보면 이걸 먼저 전개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가 나오고 플러스 2가 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요걸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요게 목적이죠. 같은 모양이 나왔고 그 뒤에는 마이너스 4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 비교해 보니까 가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4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할 거리가 생겼으니까 치환했습니다. 그래서 x로 치환하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고 치환을 해보면 계속해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치환해서 쓰면 여기까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그럼 x 플러스 2 치환한 x 마이너스 4 거기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전개하면 2, 4, 8 마이너스 8인데 그 마이너스 8하고 뒤에 마이너스 7이 있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항 3개짜리 인수분해니까 여기 3하고 5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여기 쓰여질 식이 얼마란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 쓰여 있어야 되네요. 자, 따라서 나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가 더하기 가가 a고 나가 b였으니까 이곳의 값은 마이너스 4하고 3을 더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한 4개짜리 인수분해죠. 이거 일반적으로 이거 두 개 이렇게 묶는데 이거 해보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서를 좀 바꿔봅시다. 순서를 바꾸게 되면 a의 4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을 앞으로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제 두 개씩 묶어서 이걸 인수분해 해보면 a의 제곱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뒤에서 c제곱을 묶어 나가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됩니다. 공통인수가 또 발견된 거죠. 예, 밖으로 묶어내 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인수분해 더 되는 거 해야 되죠. 앞에 거 해보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 보이는 인수는 1차밖에 없는데 1차는 2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이 부분이 여기 답에 있군요.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 풀다가 8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 설명 잘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가하고 나를 사용해서 4차인 다항식 fx를 정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이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설명을 잘 들어보고 다른 친구나 혹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가를 일단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fx를 이것으로 나눈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 식을 말로 쓸 수 있죠.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목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이 몇 차식이 되어야 되냐면 몇은 3차식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4차식이 fx라 그랬으니까. 특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식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q1x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나머지 r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식이겠죠. 여기 그래야 4차식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걸 q2x라고 합시다. 그리고 플러스 r 이렇게 돼요. 여기서 fx가 가지는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얘는 fx-r로 이렇게 쓰면 이건 x 플러스 1 q1x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도 fx-r이라고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3 q2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fx-r이라는 식은 물론 그것도 4차식입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동시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얘기는 자,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그 얘기는 fx-r이 x 플러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3과 그리고 새로운 인수를 하나 갖는 요게 갖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는 원래 fx가 4차식이었겠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x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r과 a가 이제 모르는 게 돼서 식이 두 개만 있으면 우리는 r하고 a를 구해서 fx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식을 좀 옮겨 볼게요. 이 식을 옮겨서 그 다음 이제 나를 해결해 봅시다. 자, 요게 가가 되고 나는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로 나는데 이것으로 나눠 떨어진다. 즉 인수분해 된다라 그랬으니까 이쪽에서 써서 나중에 옮겨 쓰도록 하죠. 자, f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x의 제곱 플러스 x인데 그 뒤에 2차식이 있겠죠? 그걸 q3x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fx 플러스 1은 x의 제곱 플러스 x q3x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고 플러스 5가 되죠. 얘는 항등식이에요. x에다 뭘로도 성립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 넣을 것이냐? 예, 여기 있는 요 모르는 얘를 없앨 수 있는 것, 즉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넣어볼 생각이냐면 x에다가 0을 넣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을 넣으면 fx가 0이면 요거 잡으면 f1이 되겠죠. f1은 여기다 0 넣었으니까 요건 다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5만 남습니다. x가 이번에는 요것을 0으로 하는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넣어봅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건 f0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가 또 0 되고 뒤에 나오는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것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f1과
F1도 5지만 F0도 5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fx가 궁금했으니까 위에 있는 가식에다가 이 두 가지를 아래에 있는 두 가지를 대입을 해서 알아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f1은 5가 됩니다. 여기 있던 r을 있잖아요. 이 r은 여기로 넘기겠습니다. 여기로 넘겨서 플러스 r이라고 두죠. 자, 해볼게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f1이 되고 여기 f1은 여기에다가 넣어보니까 1 집어넣어서 여기 2가 되겠죠. 여기가 2가 되고 앞에 여기가 2 곱하기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은 얼마라고요? 5가 됩니다. 좀 정리하면 요거 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4 1 플러스 a였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a 플러스 r은 5가 될 텐데 마이너스 4a 플러스 r이라고 쓰면 넘어가서 이제 9가 되겠죠. 첫 번째 식이 완성이 됐고 두 번째 f0를 구해 보겠습니다. f0는 f0은 여기다 0을 넣는 거니까 0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0을 넣었으니까 a가 되고 플러스 r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값 또한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따라서 정리한 걸 써보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그 다음 플러스 r이 되고 이 값은 5가 됩니다. 자, 식을 정리해 볼까요? 식에서 아래식 빼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연립반응식 다 할 줄 알죠? 이게 마이너스 a가 되고 r은 없어지고 여기가 4가 되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이건 16 플러스 r이 9가 되니까 r은 9 마이너스 16이죠. 예, b는 얼마입니까? b는 마이너스 7입니다. 따라서 fx를 알아냈나요? 예, 알아냈죠. 그래서 만들어진 fx는 써보면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 일자가 잘 안 써지네요. 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a가 마이너스 4였죠. a 마이너스 4 r은 마이너스 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구하고자 했던 값을 구해서 답을 구해보도록 하죠. f-2 플러스 7을 구하고 싶습니다. f-2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씩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지만 제곱하니까 4가 되겠죠. 1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예, 마이너스 6이군요. 그리고 마이너스 7이 있는데 그 식에다가 얼마를 더한 값이다요. 여기 플러스 7을 해줬으니까 요거 일부러 이렇게 없어지도록 한 거겠죠. 따라서 여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숫자는 6이 됩니다. 길고 예, 좀 어려웠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해야 우리가 이제 조금 이거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능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소수 얘기가 나오는데 복소수의 기본 개념 있잖아요. 기본 개념 등을 복소수가 어떤 것에 관한 수인지 또 혹은 어떤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실수부, 허수부,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그 다음에 뭐 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보도록 합시다. 여기 켤레 복소수가 나오는데 자, 요 지바라고 하죠. 지바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7 마이너스 3i 익숙합니다 이거. 자, 이런데 이게 x 마이너스 y 플러스 x 플러스 y i 이렇게 갖다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던 7 마이너스 3i는 복수수죠. 잘 정리됐나요? 선생님이 잘 정리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x를 i를 가진 거, 즉 실수부와 허수부 이렇게 잘 분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잠깐 보세요. 여기는 x-y 플러스 x 플러스 y i 이렇게 되어 있죠? 잘 정리됐나요? 예, 잘 정리됐죠. 그래서 요거끼리 서로 비교하려면 그 구조가 같아야 된다. 즉
앞에 있는 게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허수부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연립하라는 뜻이니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에서 위식을 아래식을 더해 봅시다. 그럼 2x가 되고 4가 돼서 x는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y는 x가 2가 되면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군요. 계산할 수 있죠? 예, 마이너스 5가 되고 따라서 xy는 마이너스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이번엔 10번 문제로 갑시다. 복소수 문제 중에서도 조금 고난이 복소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i에 관한 이 계산들 있잖아요. 즉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 정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거 잠깐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 플러스 i를 제곱하는 거 할 수 있나요? 예, 이거는 원래 1 플러스 i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됩니다. 단 이 i 허수단이죠. 이걸 제곱하면 제곱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앞에 거 제곱 1 플러스 2i 뒤에 거 제곱이 한번 써보죠. 이게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가 2i가 된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1 플러스 i의 제곱은 이제 2i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이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2i가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1 플러스 i하고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원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는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는 1 플러스 1, 즉 2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먼저 뭘 할 거냐면 요가 두 가지를 알아낼 거예요. 첫 번째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도대체 뭐가 되는지를 알아볼 건데 요거를 꼭 무리수를 유리화하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해서 쓸 예정입니다. 요걸 1 마이너스 i를 쓰면 당연히 이거 제곱되니까 여기 위에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렇게 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이걸 해보겠습니다. 아래 거 아까 얼마였는지 기억해요? 이거 또 한 번 더 써볼까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하면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2가 된다 그랬죠. 이거 2가 되고 위에 거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i가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i가 돼. 자, 이번엔 1 마이너스 요거 바뀐 거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해보죠.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그러면 여기다가 1 플러스 i를 곱할 거 아니에요. 분자 분모에 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이건 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아까 2라 그랬고 분자가 얼마였죠? 예, 2i가 됐죠. 얘는 i예요. 여러분 이거 외워버리셔야 돼요. 이거 지금 무슨 뜻이냐? 요게 마이너스 i가 되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여기 지워버릴게요. 여기 지워버리고 이 문제는 f-i와 fi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fx가 지금 이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앞에는 얼마가 되느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되고 더하기 뒤에는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i 여기 얼마가 돼야 돼요? 1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미 앞부분은 요건 얼마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i가 되고 뒤에 있는 얘는 얼마가 된다 그랬어? 플러스 i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 답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절대값이 없으면 이건 금방 풀겠죠. 이렇게 해서 5, 4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하고 마이너스가 답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값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절대값은
이미 다 배웠을 텐데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절대값 a를 풀어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쟤는 그냥 나오지만 만약에 얘가 음수였으면 뭘 배로 나온다? 마이너스 a가 나온다. 즉 부호를 바꿔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11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정식을 푸는데 그 안에 있는 얘가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제 절대값 안을 0으로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이죠. 이러면 제 절대값 x는 뭘로 풀려야 된다고요? 그냥 x로 풀려요. 그러면 저 식은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그냥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고는 0이 되는데 여기 아까 이제 5하고 4였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4가 돼가지고 x값이 두 가지 나와요. 5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우린 처음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거죠. 즉 얼마? 5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이 한번 해봅시다. x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음수일 경우는 저는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그 식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0은 되고 0 이렇게 되죠. 물론 얘도 풀면 5하고 4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는 0 이게 됩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5가 되든지 아니면 4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음수일 때다. 음수일 때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양수인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버리셔야죠. 그러면 요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 답은 5 또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자, 그게 답이 5번에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이기도 하고요. 허근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하죠. 원래 이거 조립제법, 고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조립제법으로 풀어 보시고 저는 아까 우리 배웠던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있잖아요.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 4개짜리 인수분해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인수분해 공식 몇 개 나올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세제곱 있으니까 x 세제곱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8을 묶어내면 또 x 마이너스 2 이게 되겠죠? 0. 그러면 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밖으로 데려 나가면 x의 세제곱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리고 0입니다. 문제는 요 뒤에 게 인수분해 되겠는가? 그런데 자, 인수분해 공식 중에 x 세제곱 b의 세제곱은 자, 잠깐 한번 여러분이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인수분해 공식. 잘했어요. a 플러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죠. 같이 세트로 나누는 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요거 됩니다. 까먹지 마시고요. 자,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요거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 보면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8인데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는 0이 될 거고 이거는 x 마이너스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 4 아까 공식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는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허근을 알파랑 베타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값들은 2하고 마이너스인데 이건 실근이에요. 그러면 두 허근은 어디서 나오게 된다? 이 뒤에 있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3차 요거 인수분해하면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허근을 갖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거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은 알파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 알고 있겠죠. 자, 2입니다. 2.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되죠. 그리고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공식도 써볼게요.
둘을 제곱한 것보단 더 많이 나왔습니다. 빼줘야 되죠. 얼마가 빼줘야 됩니까? 예, 이게 알파 베타. 요거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제곱하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였으니까 4 마이너스 8이 되겠죠?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 8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라 그랬죠? 근데 여기 13번 문제도 이거 여러분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 난이도가 있느냐? 이제 이 13번까지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까지가 최대 최소까지가 공부를 해왔다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다면 아마 공부를 이제 꾸준히 잘 해왔던 학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2차 함수 그래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똑같은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치환을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설명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잠깐 봐뒀다가 이제 우리 교과 수업 시간에 충분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2차 모든 2차식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찌 됐건 2차식은 최대 또는 최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식의 2차 함수의 최소값이 6이다. 단순하게 6이다 그랬으니까 2차 함수는 최고와 최상이 이거 사실은 4차 함수겠죠. 그죠? 4차겠죠. 그렇지만 요 안에 있는 값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값. 요 안의 값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2차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치환할 거냐면요. x의 제곱 플러스 4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t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까요? 혹시? x의 제곱 플러스 4x니까 2차식이잖아요. 모든 2차식은 최대 최소가 있을 수 있다. 최대 또는 최소가 있다. 이렇게 봤으니까 요 t의 범위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t의 범위는 완전 제곱식 이용할게요. x의 제곱 플러스 4x에다가 4를 더해주고 4를 빼면 이게 이제 t라는 뜻인데, 요거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고 마이너스 4고 되고 t가 되는 거잖아요. 요것의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뭐 굳이 y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으더라도 우리는 요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그리고 점점점점점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때 어디까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4까지가 내려온다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이 t값은 여기를 막 움직이는데 이 사이를 막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가 어디다? 마이너스 4다. 즉 t의 범위가 정해졌네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방법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식이 정해졌다면 t의 범위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원래 이제 함수 y는 얼마? 이제 t라고 줬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얘의 최소값이 지금 6이라 그랬는데 이 최소값은 아무데나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t에 관한 2차 함수로 본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교체고정 양수잖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모양 보고서도 알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중3을 다 이제 배우고 왔기 때문에 여기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야죠. 요 값이 1입니다. 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최소 높이는 여기다가 1을 넣었으면 어차피 한번 변형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t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계속 이렇게 써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러니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점점점점 이건 이제 t입니다. t에 관한 이제 y에 관한 값이고요. 여기가 1이었을 때 요 값이 가장 얼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k인데 아까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4부터는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면 t의 그래프는 요만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최소값은 얼마야겠어? 요 값인데 요 값이 최소가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t가 1일 때 마이너스 4보다 큰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그 값이 얼마란 뜻이야? 그 값이 6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k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천천히 보시고 호흡도 반복해 보시고 다른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이제 수학 공부의 가장 기본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4번 문제 봅시다. 지금부터는 이제 쉬워요. 조금 빠르게 가도록 하죠. 부등식인데 방정식을 풀 줄 알면 부등식은 쉽게 풉니다. 단 부등식이 어떻게 해결한 부등식의 해법은 잘 알아내셔야죠.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나누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고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뭐 그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 보이는 이 부등식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전 이런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잘 정리된 부등식인가요? 아니면 잘 정리 안 된단 말은 그렇지만 아직은 정리가 덜 끝난 부등식이에요. 선생님이 정리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x를 가진 것과 같지 않은 것을 분리해 놨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갖다 놓고 ax 플러스 2x 이항을 가지고는 항을 옮기는 거 가지고 부등호 바뀌지 않으니까요. 3a 플러스 6 이렇게 바꿔놓고 아직 정리 덜 끝났어요. 그래서 x를 가진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분리를 한다. 이 뜻인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여기도 인수분해 되니까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잘 정리됐다. 즉 요 단계가 이제 문제 풀기 직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지금 나눠야 될 값이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죠. 뭘로 나눠야 돼요? 요 값으로 나눠야죠. 근데 나눌 거면 부등식에서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대요. 잘 모르겠으면 마이너스 4 같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는 뭐다? 음수다. 따라서 나누는 건 좋다 이거지. 언제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양변을 a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얘는 약분되고 얘는 약분되고 따라서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3보다 커야 된다가 답입니다. 그 답은 4번입니다. 문제 하나하나가 수학에선 상당히 중요하죠.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봅시다. 여기 문제가 꼭 부등식인데 여기 연립부등식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연립부등식입니다. 왜냐하면 식이 연립방정식처럼 두 개가 되어 있을 때,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이런 거죠. 자, 여긴 소수도 보이고 분수도 보입니다. 일단 그 모든 항에다가 저기 10을 곱해서 이거를 좀 분리시켜 놓겠습니다. 10을 곱하면 4x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10은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겠죠? 5x 되고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40이 되고 3x가 됩니다. 왜 얘를 연립이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지금 보면 1번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번식이 되어서 이 두 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에요. 우리 이제 부등식은 이 부등식이라는 이것은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방정식은 어떤 하나의 값이나 아니면 좌표, 어떤 그 지점, 위치 이런 걸 말하지만 부등식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나누어서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식을 만들어 보면 그냥 천천히 쓸게요. 첫 번째 식 4x-3 5x 플러스 6 쓰면서 살짝 정리해서 가볼까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왜냐하면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기는 9가 되겠죠. 두 번째 식도 한번 써볼게요. 5x 플러스 6 40 플러스 3x 이항에서 넘기면 2x가 되죠. 그리고 넘어가니까 30 얼마가 돼요? 34가 되겠죠. 34 6이 빠지니까 34가 되겠죠. 자, 답이 다 나왔네요. 그죠? 그 첫 번째 거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식은 x는 뭐보다 크다? 예, 마이너스 1로 나눴을 테니까 마이너스 9보다 부등호 바뀌어서 커지고 여기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예, 3으로 2로 나누면 17이 되죠. 따라서 결국 x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17보다 작다. 그렇다면 요게 이제 a가 되고 17이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17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였으니까 17 플러스 9가 돼서 26이 되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가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는데 지금 이 16번 문제에 지금 아까 13번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다 숨어 있네요. 자, 봅시다. fx는 함수의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프 높이를 말합니다. 높이가 0보다 작아지는 것. 어느 지점인 건가요? 그래프 높이가 작아지는 영역은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는 아이고. 예.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어딜까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물론 등호는 빠져야 되죠. 뭐 그림을 잠깐 표시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뻥 비어 있어야 됩니다. 써보면 x는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 답은 쉽게 나오네요. 그냥 보면서 풀 수 있어야죠. 사실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몇 가지 예만 잠깐 들어볼게요. 원래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었죠?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하고 이차함수 이제 그래프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물러길 때만 설명하죠. 얘가 이런 모양이려면 이 그래프가 얘랑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실근이 없죠. 그러니까 허근만 두 개 같겠죠. 그러면서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된 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딱 접할 때가 있죠. 이럴 경우 중근을 갖게 되고 판별식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죠. 즉 판별식이 뭘 결정한다? 이 그림으로서는 이렇게 만나느냐 접하느냐 아니 만나지 않느냐 접하느냐 아니 두 점에서 만나냐 이런 걸 결정하고 해의 입장에서는 허근을 갖느냐 중근을 갖느냐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느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기지 않아도 사실은 얘가 이렇게 생겨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에다가 이런 직선 하나 표시했을 때 직선이 첫 번째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아까와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옮겨서 여기 아예 달라붙으면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판별식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점, 즉 이런 모양이 되면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죠?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건 1차 직선이죠. 직선. 아이고. 여기 직선입니다. 요거는 직선이죠. 요거는 2차 함수죠. 포물선이죠. 항상 위쪽에 있다. 그렇게 되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선이 있고 여기에 직선이 뭐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커야 돼. 더 높아야 돼. 이 값이 kx 마이너스 4보다 언제? 항상 이렇게 높아야 돼.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식을 0보다 작도록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2차 부등식입니다. 이거 2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2차 부등식입니다. 정리됐나요? 정리 안 됐죠.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쪽으로 다 넘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겨보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차근차근히 하도록 하죠. 마이너스 kx 플러스 4가 되고 이건 0보다 크다.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정리가 덩 끝났어요. 자, 정리를 마무리합시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도록 하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여긴 플러스 k 그리고 x 그리고 5하고 4니까 더하면 얼마? 9
그리고 이게 0보다 크다. 이게 그래프가 이런 꼴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이 쓰는 거 아시고 있죠? 제곱했을 거기 때문에 3 플러스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9가 됩니다. 즉 36이 되겠죠? 36입니다. 36이 되고 얘는 0보다 작아. 따지고 보면 3 플러스 k의 제곱이 36보다 작다는 소리고, 이거 설명해야 되나요? 2차 제곱이 36보다 작으려면 2차 부등식이니까 작으면 큰 것 작은 거 사이가 돼야 됩니다. 즉 3 플러스 k가 6하고 마이너스 6 사이입니다. 혹시 몰랐다면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이렇게 한다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몰랐으면.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도 3을 빼주고 여기도 3을 빼주고 여기서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9, 여긴 k가 됐고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답이 있나요? 예, 한번 찾아보시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자, 더 넘어가면 18번 이제 드디어 경우의 수로 넘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만 잠깐 설명할게요. 그 합사건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곱사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규칙만 몇 개. 이게 사실은 좀 뒷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아직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히 한번 봅시다. 합사건이란 말은 이건 동시에 발생하면 안 돼요. 동시에 발생하면 안 해요. 그리고 무엇과,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또는이라는 말로 연결되고요. 영어로는 or라는 말도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기어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곱사건은요 동시에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and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런 표시를 쓰기도 합니다. 자,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이 문제는 합사건이에요. 합사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봅시다. 고소한 맛이 3개가 있고요. 짭짤한 맛은 4개가 있고 달달한 맛은 5개의 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자를 몇 개 고르냐면 한 개만 골라야 돼요. 한 개만 골라야 돼요. 이건 동시에 고를 수가 없어요. 하나만 골라야 돼. 그러니까 과자는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3개 중에서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애는 고소한 거든지 또는 그 다음에 짭조름한 맛이면 4개 짭조름한 맛이라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좀 짠맛 그 다음에 달달한 맛 중에서 한 개를 고르겠죠. 동시에 고를 수 없으니까. 따라서 이건 합사건이다. 동시에 고를 수 없다. 자, 3개 더하기 그 다음 4개 또는 5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7개여서 12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 요것의 또 다른 합사건 곱사건의 또 다른 예는 다음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좀 쪼개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잠깐 보시면 문제가 A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에서 D까지 가는 경우다 이랬는데 얘를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요? 하나, 둘. 여러분, 왜 2개일까요? 합사건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몸이 찢어지지 않는 한 A에서 1번 길로 가든지 또는 2번 길로 가든지 동시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하나, 둘, 3개. 동시에 갈 수 없죠. 3가지가 나오고요. C에서 D로 가는 것도 하나, 둘, 셋.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그죠? A 지점에서 즉 A 지점에서 B로 갔다가 그리고 B 지점에서 C로 갔다가 그리고 C 지점에서 D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면 A에서 B로 가는 건 2가지야. 왜? 합사건 때문에. B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야? 3가지야. 왜? 합사건 때문에. C에서 D로 가는 건 몇 가지야? 이거는 또 3가지야. 합사건 때문에. 그러나 A에서 B 그리고 C, D 이렇게 가는 거는 동시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6이었을 테니까 18가지가 되겠죠. 어려운가요? 예, 요 부분 그냥 들어두고 이제 이거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도 요즘은 교과서를 선생님 따라서 어디를 다룰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보도록 합시다. 20번 봅시다. 20번도 규칙 중학교 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 순열이라는 말과
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순열은 말 그대로 순서가 존재해요. 순서가. 그렇지만 조합은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어. 순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없어.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열은 공식은 이제 P를 많이 쓰는데요. P. 그 다음에 조합은 이제 컨비네이션 C를 많이 씁니다. 자, 규칙만 잠깐 하나 알려드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이 순열은 이제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열의 수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NPR 이렇게 읽고 조합은 선택의 수입니다. 그럼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계산하는 방법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자리가 3개가 정해진 거야. 그래서 맨 앞에 놓을 수 있는 거는 10가지겠죠. 하나 뽑아나 썼을 테니까 그 다음에 9가지, 그 다음에 8가지 이런 식이 됩니다. 10, 9, 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개 중에 3개를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는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얘를 뭘로 나눠줄 거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눕니다. 뭐 선생님이 이게 지금 그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이거 좀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었어. 뭐 물론 이해하고 공부해서 알아들으면 정말 좋죠. 자, 그래서 이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 요것과 요것 차이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면 돼. 순서는 상관없어. 누굴 뽑을까 누구 이게 아니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죠. 10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4, C, 3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야. 미리 말하겠지만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선택되지 않은 한 개를 찾는 것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얘는 무엇과 같으냐? 4C 1과 같아요. 계산 먼저 해볼까요? 요거 계산 방법 잘 봐봐. 3개가 돼야 되죠. 3, 2까지 가고 3, 2, 1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컨비네이션은. 그러면 이거 다 없어지고 결국 4가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얘랑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도 맞는 얘기. 4C2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인데 이건 2 곱하기 1이 되었을 테니까 약분하면 6이죠. 이것도 맞는 거군요. 6C2 6 곱하기 5를 얼마로 나눈다? 2 곱하기 1로 나눈다. 그럼 15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맞는 얘기인데 답은 5번이겠네요. 5번 한번 볼까요? 5C3인데 잠깐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해보지 않아도 5개 중에서 선택되지 않을 2개를 고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계산도 한번 해봅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3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3 없어지고 요거 2 이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서 지금 5번이 답입니다. 자, 21번 봅시다. 요거는 좀 의미를 찾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자 속에 색이 다른 공이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몇 개를 꺼내야 되냐면 5개를 꺼냅니다. 잠깐 5개를 꺼냅니다. 5개를 꺼내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공을 꺼내는 건데 뭐 빨간 공을 먼저 꺼내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뭐든지 뽑아 놓으면 돼. 근데 그 정해놓은 공이 2개가 항상 포함되래. 자, 의미 생각해 볼까요? 여기 특별하게 정해진 공이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공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항상 포함될 5개를 뽑는데 이 중에 5개를 뽑는데 2개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러니까 얘 2개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 그러면 미리 빼서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미리 빼가지고 집어넣어 버려. 이거 뽑아놔. 그리고 나머지 10개 중에서 5개 뽑는다 그랬으니까 2개 뽑았잖아요. 3개만 더 뽑으면 되잖아요. 3개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서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면 의미상으로 어떻게 되겠어? 남아있는 10개에서 여기 10개에서요. 몇 개만? 3개만 뽑으면 되죠. 10개 중에서 3개를 뽑아낸다.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원 문제가 나왔네요. 행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렬 잠깐 설명을 드리죠. 여기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행열이라는 말을 잠깐 한번 써볼까요? 행과 합치면 열이지만 실제로는 열입니다. 열.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잠깐 예를 들면 이게 행이고 요게 열이에요. 요게 행이고 요게 열이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볼까요? 1, 2, 3, 4라고 하면 잠깐 주의죠. 자 봅시다. 여기가 1행이죠. 1행. 1행의 선분은 2하고 2입니다. 그 다음에 2행은 뭘까요? 여기가 2행이죠. 2행. 2행의 선분은 3하고 4예요. 그 다음에 2행은 3하고 4예요. 그 다음에 열도 잠깐 보겠습니다. 요게 1열이에요. 1열. 1열의 성분은 1, 3이겠죠. 뭐 성분을 묻는 문제는 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2열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1행 1열은 얼마일까요? 1행 1열. 1행 1열은 1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2행 2열은 2행 2열은 얼마겠어? 4겠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찾아가 봅시다. 이런 행렬을 행이 두 개고 여기 있는 거 2 곱하기 2 행렬이다. 뭐 2차 정사각행렬이다.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행도 두 개고 열도 두 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행렬은 뭐라고 봐야겠어요? 행 두 개고 열도 두 개니까 이건 2 곱하기 2 행렬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자, 1,2 성분. 자, 1행 2열의 성분을 말합니다. 요게 뭔 뜻이냐고요? 요게 1행 2열 성분. 그러니까 요거죠. 1행 2열. 얼마야? 5가 돼야 되지. 그지? 이거 틀렸어. 5야, 5. 그 다음에 3번 2행 2열의 성분은 5다. 잠깐만. 2행 2열 어디죠? 2행 2열 2죠. 2.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요. 2가 돼야 되죠. 2. 자, 1행의 성분은 4, 5다. 잠깐만. 1행 아까 1행이 어디라 그랬어요? 요게 1행이라 그랬잖아. 1행의 성분은 4, 5다.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죠? 답은 4번인 것 같고 A의 모든 성분의 합. 모든 성분이랑 A의 모든 성분은 4하고 이거 성분이라고 합니다. 2하고 이걸 합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다 더하면 위에 있는 건 9가 되고 아래에 있는 건 1이 됐으니까 이게 10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11이었으니까 얘는 틀렸어요. 답은 4번입니다. 어때요? 그래도 이게 지금 요 파트가 요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새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아마 공부를 방학 3학년 졸업하면서부터 바로 시작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이제 끝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좀만 참으시고요. 이건 곱셈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냥 지금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 보면 지금 여기가 2 곱하기 2행렬이고 여기는 1 곱하기 2행렬이에요. 근데 이 더할 때는 이제 행열의 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덧셈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같아야 돼요. 그러나 곱할 때는 꼭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곱셈만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거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1 이걸 곱할 게 아니라 딴 걸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2, 1, 0 그냥 선생님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5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1행과 앞에 거에 행과 열을 곱할 거예요. 그런데 각각 두 개씩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첫 번째가 뭐되냐?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0 이게 돼야 돼요. 이걸 계산해서 여기다 써볼게요. 이거 여러 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2 곱하기 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6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로 들어갈 거는 뭐냐? 1행과 2열을 곱해서 여기다 쓸 거야. 그러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5가 돼야 되죠. 이건 3하고 10이니까 여긴 13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2행과 1 열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암산 한번 해보실래요? 암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이제 나머지 얘와 뒤에 거를 곱하겠죠. 선생님 지금 선을 긋고 있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암산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5 그죠? 그러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곱셈 해봤습니다. 자, 일단 곱셈 방법을 하나 보여드렸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는 앞에 것부터 해보도록 하죠. 3 2 마이너스 1 1 여긴 2 1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느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6 더하기 2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칸이 있었으면 좋지만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요거야 요거. 그죠? 앞에 부분. 자, 뒤에 있는 거 어떻게 될까요? 2 1 0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자, 얘도 한번 해보죠.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요거 곱하기 요거 0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8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이제 답으로 나오면 되는데 더 해보니까 8하고 마이너스 5 얼마가 됩니까? 이거 3이 되겠죠? 더 해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따라서 요게 A고 요게 B니까 더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행렬에 관한 얘기가 나왔네요. 여기 보면 요 2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런 거를 우린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4 곱하기 4 2 곱하기 2의 행렬인데 그 전에 행렬의 가장 기본적인 거 행렬은 AB의 곱과 BA의 곱이 같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주의할 사항이야. 나중에 다 설명 듣겠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2 있잖아요. 2 요거 얘는 성립이 돼요. A와 2를 곱하면 2와 A를 곱한 거 같아져요. 꼭 이게 곱셈에 우리 1처럼 행동해.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A랑 똑같아져. 확인 잠깐 해볼까요? 자, 봐봐. 1, 0, 2, 마이너스 1과 단위 행렬인 1, 0, 0, 1을 곱하면 이거만 하면 좀 있으면 끝이니까 자, 얘 곱하기 얘 암산하세요. 이거 이제 이 모양 안 쓰겠습니다. 1, 0, 1이죠. 0, 0, 0이죠. 2, 마이너스 2. 얘밖에 안 남네요. 그죠? 얘가 곱하기 하면 얼마가 나와? 이거 0 되지. 그죠? 0이 아니죠.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A랑 똑같아졌죠. 얘랑 얘랑 똑같잖아. 곱해도 소용이 없다. 자, 그 반대로 하는 건 반대로 하는 것도 한번 해보죠. 뭐. 자, 1, 0, 1이죠. 0, 0, 0이죠. 0, 2 마이너스 1 되죠. 차근차근 이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래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것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곱셈처럼 하는데 곱셈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원래대로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2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시킨 대로 해봅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a2 플러스 2a 정계를 한 거죠.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건 a의 제곱이 되는데 아까 여기가 서로 교환이 된다 그랬으니까 사실 요것과 요것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 2의 제곱은 사실은 2예요. 왜냐하면 숫자 1을 두 번 곱해도 1이 되는 것처럼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하는 걸 하고, 따라서 이 문제는 a를 제곱해서 2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a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a를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a를 제곱이란 건 별거 없습니다. 두 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곱셈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a를 두 번 곱합시다. 1 제로 2 마이너스 1 1 제로 2 마이너스 1 곱해보겠습니다. 1 0 1이죠. 0 0 0이죠. 2 마이너스 2 0이죠. 0 1 1이죠. 잠깐만, 이거 2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a를 제곱한 게 아까 말한 2잖아. 요거 값이란 얘기죠. 그래서 2를 뺐으니까 얘는 결국은 0000이 되고, 이런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해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무리 봅시다. 자, A와 B가 같다라는 말은 구조가 같았을 때 서로 성분끼리, 각각 위치의 성분끼리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A의 제곱이 A의 제곱인 얘와 4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이 4다. 즉 A 값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네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B 제곱이 있는데 B 제곱은 1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B의 제곱은 16이 돼야, 그러면 B가 얼마가 돼야 돼?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어떤 게 뭔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건 지금 보니까 A 플러스 B하고 A와 B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선택돼야 되는지가 이제 사실 눈에 보이죠. 요것과 요것이 선택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A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가 이제 일반적인 풀인데 이 문제의 특징이 뭘 구하라 그랬냐면, 자, 이거 이런 거 잘 안 읽으면 안 읽으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물론 쓸데없는 짓은 아니지만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A 플러스 B가 있네. 그죠? 아이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요. 그죠? 그러나 연습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가 좀 어려울 수 있더라도 수학은 항상 탐구하고 수많은 질문을 선생님에게 하고 동료들에게도 하고 혹은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수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서우석 쌤이었습니다. 예, 많이 반복해서 보시고 이걸 공부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봐서 60점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